안녕하세요. 어, 내 수업에서 나의 모든 이 금융 관련되는 수업에서는 학기 초에 기본적인 금융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수식이 등장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 학생들이 좀 아무리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복습하는데 이용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할 내용은 화폐 시간 가치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 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 가치. 동일한 금액이어도 시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갖는다라는 게 화폐 시간 가치예요. 친구랑 내기를 해가지고 10만 원을 받게 됐는데 친구가 1년 후에 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죠. 왜? 지금의 10만 원과 1년 후의 10만 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왜 가치가 다르겠어요? 이자 때문이다. 이자. 1년 후에 10만 원 받으면 1년 후에 그냥 10만 원이라는 현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 뿐이지만 지금 10만 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그 10만 원 더하기 이자가 붙게 되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의 가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10만 원이 1년 후가 돼 보면 10만 원 더하기 이자가 돼서 1년 후에 받는 1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10만 원이 1년 후의 1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화폐 시간 가치가 되겠습니다. 금융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요. 명목상으로 받게 되는 금액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 문제도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그 금액, 명목 액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할 때 화폐 시간 가치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이자 때문이다. 이자 때문이다. 그래서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현재 금액이 더 가치가 있죠. 왜? 금액이 같을 경우에 그 미래 금액하고 현재 금액하고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현재 금액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미래 시점이 됐을 때 그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동일 금액이 미래의 동일 금액보다 더 가치 있는 금액이다. 이건 알겠는데 이 화폐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판단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화폐 금액을 동일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을 미래 특정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하거나 혹은 미래 특정 시점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10만 원이 1년 후에 10만 원이 지금 금액으로 하면은 얼마겠느냐? 이런 거는 1년 후에 10만 원이 원금에 이자가 붙은 금액이다라고 봤을 때 그 이자를 털어내고 원금 부분을 계산을 하면 그 미래 1년 후에 10만 원의 현재 금액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현재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미래 금액을 만들던가 미래 금액에서 이자를 떼내고 현재 금액을 만들던가 그러한 그 환산을 하는 이야기가 이 화폐 시간 가치 문제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간 기본 이 금융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시간 단위가 무조건 연이야. 연이고 그래서 이자율을 이야기를 할 때는 연간 이자율 annual interest rate를 이야기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이자율 이거는 전부 다 금리, 이자율이라고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부 연간 이자율을 의미하게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뭐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간을 설정하고 싶다. 연간 이자율이 아니라 월간 이자율, 일간 이자율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그거를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금리 이자율 이러면 연간 이자율을 의미를 한다. 연간 이자율이란 뭐냐? 연간 이자율은 원금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야.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게 원금이고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주죠. 이자는
우리 입장에서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이야기는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이자라는 거는 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 이자야.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1년 동안 맡겨놓으면 우리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써주게 해주는 그 대가로 이자라는 거를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그게 1년 동안 지급받게 되는 이자 지급액, 그걸 연간 이자 지급액이라고 할 때 원금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연간 이자율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양변에 원금을 곱해봐. 양변에 원금을 곱하면 원금 곱하기 연간 이자율 한 게 연간 이자 지급액 요렇게 된다. 그러면 n년간 이자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원금분의 n년간 이자 지급액이 되고 요거는 다시 원금분의 n년간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연간 이자 지급액 곱하기 n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럼 2년 동안 받게 되는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곱하기 2 해가지고 1억 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연간 이자 지급액 곱하기 n 하면 n년간 이자 지급액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요 원금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 얘가 뭐예요? 연간 이자율이지. 연간 이자율이지. 그래서 얘는 연간 이자율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도 요 식에서 양변에 원금을 곱해봐요. 양변에 원금을 곱하면 원금 곱하기 n년간 이자율은 n년간 이자 지급액이 된다. 요렇게 되죠. 자,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좀 더 추상화 해가지고 기호로 표현을 이자 계산하는 거를 기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t 시점과 라지 t 시점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t 시점이 현재고 라지 t 시점이 미래를 뜻해요. 얘네 둘 다 어디서 왔냐면 타임에서 온 거야. 타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시점의 금액은 MT, 미래 시점의 금액은 지우개. 이게 지우개가 안 되는구나. 그래. 미래 시점의 화폐 금액은 M 라지 T. 요렇게 표현한다. 요때 요 M 요거는 머니에서 온 거예요. 화폐 금액 머니에서 온 거고 연간 이자율은 R로 나타난다. R로 나타내는 거는 이게 interest rate 그죠? annual interest rate interest interest annual interest rate. 그래서 I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R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R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이자율 그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 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이 금융 이론에서의 모든 시간은 시간 단위는 연이야. 그래서 여기서 타임이라고 한 요것도 연을 의미를 한다. 요렇게 나타냈을 때 자, 첫 번째 경우 1년에 빨간색으로 씁시다.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 처음에 MT라는 원금을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러면 이자가 언제 붙냐면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자 계산하는 시점은 그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 이자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 한다는 이야기는 연말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야. 연말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MT라는 금액을 원금으로 은행에 맡겼을 때 여기에 1년 후에는 이자가 얼마가 붙겠어요? 요 원금에 이자가 얼마가 붙겠어요? 연간 이자율은 뭐다? 이거 부등호 같네. 등호예요. 등호. 자, 연간 이자율은 원금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기 때문에 연간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연간 이자 지급액은 원금 곱하기 연간 이자율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금이 MT이기 때문에 원금 더하기 이자 지급액은 얼마예요? 원금 곱하기 연간 이자율 R 이렇게 되죠. 이게 이러한 원리금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금 합계를 MT 플러스 1로 표현을 합시다. 이게 MT를 원금으로 했을 때 내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그게 1년 후의 금액, 그게 MT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게 MT로 묶어내면 MT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얘를 1년 더 묶였을 때 2년 후에 내 계좌에 남아있게 되는 금액 MT 플러스 2는 얼마냐. 요거는 MT 플러스 1을 새로운 원금으로 해서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 원금 더하기 이자는 얼마? 원금 곱하기 연간 이자율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MT 플러스 1로 묶어내면 MT 플러스 1 괄호 열고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MT 플러스 1이 뭐예요? MT 플러스 1은 MT 곱하기 1 플러스 R이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MT 곱하기 1 플러스 R에 또 1 플러스 R 이렇게 돼서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MT 플러스 3은 얼마겠어요? MT 플러스 3은 MT 플러스 2를 새로운 원금으로 해서 여기에 이자가 붙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MT 플러스 2가 원금이고 여기에 원금 곱하기 연간 이자율 한 이자가 붙은 금액이 MT 플러스 3의 금액이다. 그래서 MT 플러스 2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MT 플러스 2는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MT 괄호 열고 1 플러스 R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돼서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임의의 라지 t 시점에서의 내 통장에 남아있게 되는 원리금 합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규칙성을 보면 t 시점하고 t 플러스 1 시점 사이에 1년의 차이가 있고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자 계산 한 번 하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여기가 1승이 되죠. 1 플러스 R이 한 번씩 곱해져요. 또 1년이 지나서 t 시점과 t 플러스 2 시점 사이에는 2년의 차이가 있고 2년 동안 총 이자 계산을 두 번 하니까 1 플러스 R이 두 번 곱해져서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t 시점과 t 플러스 3 시점 사이에 3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자 계산을 해서 총 3번 이자 계산을 하니까 1 플러스 R이 3번 곱해졌다. 그래서 요거는 규칙성이 어떻게 돼요? MT 시점과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MT 이렇게 적어 놔놓으면
요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총 몇 년이 있어요? 라지 t 빼기 스몰 t 년이 있지. 라지 t 빼기 스몰 t 년이 있지. 위에도 봐. 위에도 보면 봐. t년과 t 플러스 1년 사이에는 1년 차이가 있잖아. 어떻게 계산해요? t 플러스 1 빼기 t 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t 플러스 t 시점하고 t 플러스 2 시점하고 사이에는 2년이 있지. 어떻게 계산했어요? t 플러스 2 빼기 t 이렇게 계산했잖아. 여기 t 플러스 t 시점하고 t 플러스 3 시점하고, 그죠? t 시점하고 t 플러스 3 시점하고는 3년의 차이가 있잖아. 어떻게 계산했어요? t 플러스 3 빼기 t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지우면서 앞에 했던 거를 되돌리면서 이런 것도 지워졌네. 자, 3년의 차이가 있는데 3년은 t 플러스 3하고 t하고 뺀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라지 t 시점과 스몰 t 시점 사이에는 총 몇 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두 개를 빼면 되지. 뺀 숫자만큼 1 플러스 r을 곱한 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거를 뭐라 그럴까? 위에 저걸 다 써놔가지고 요거를 일식, 이식, 식1 이렇게 합시다. 식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양변을 얘로 나눠서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눠서 좌우를 서로 바꿔주면, 좌변 우변을 서로 바꿔주면 m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된다. 이게 얘가 식 2가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을 하면 연간 이자율이 r이다. 그죠? 연간 이자율이 r이다. 연간 이자율이 r이라는 사실과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한다라는 두 가지를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r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요 두 식을 이용해서 현재 금액을 미래 금액으로 바꾸거나 혹은 미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바꾸거나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1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인지, 혹은 1년 후에 10만 원이 지금 금액으로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R을 알고 있을 때, R을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특히 이 m 라지 t로부터 m 스몰 t를 구하는 식 2 같은 거 있잖아요. 식 2 같은 요런 식 m 라지 t로부터 m 스몰 t를 구해내는 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할인이라고 그래.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왜? m 라지 t가 m 스몰 t보다 크기 때문에. 왜? mt는 원금이고 m 라지 t는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붙어가지고 생긴 금액이기 때문에 원금보다 크겠죠. 그래서 원금보다 큰 m 라지 t에서 원금인 m 스몰 t를 계산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값이 작아져서 할인이라고 부르는 거다. 자, 왜 m 라지 t가 m 스몰 t보다 큽니까? 그런 거를 해보면 자, 우선 이자율은 양수야. 연간 이자율은 양수라고. 왜? 연간 이자율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이런 거였지. 연간 이자율은 원금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잖아. 원금 양수지. 연간 이자 지급액 양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이자율은 양수이다. 연간 이자율이 음수인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존재하기도 해.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중앙은행과 은행들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긴 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돼. 사실상.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연간 이자율이 음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을 맡기면 원래는 이자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맡긴 대가로. 근데 돈을 맡기고 보관료도 낸다는 이야기야. 돈을 맡기고 보관료도 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했는데 월급날이 됐더니 월급을 여러분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 돈을 납부하는 거지. 그죠? 일은 일대로 하고 회사에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론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은 양수다. 양수다. 그래서 요 양수 R이 0보다 크다라는 여기다가 양변에 1을 더해봐요. 그러면 1 플러스 R을 해도 양변에 1을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부등호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거듭 제곱을 하더라도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거듭 제곱을 하더라도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하고 1에 라지 t 빼기 스몰 t승 한 거는 그냥 1이죠.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라지 t 빼기 스몰 t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양변에 mt를 곱해봐요. 양변에 mt를 곱하면 mt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MT가 화폐 금액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근데 얘가 뭐예요? 요 일식에 의하면 M 라지티지. 그죠? 얘가 일식에 의하면 M 라지티다. M 라지티가 M 스몰 t보다 크다. 그죠? 따라서 M 라지티는 M 스몰 t보다 크고 그래서 M 라지 t로부터 M 스몰 t를 구해내는 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할인이라고 한다. 디스카운트. 할인이라는 게 뭐예요? 깎아주는 거지. 깎아주는 거. 값을 낮게 만드는 거. 이런 게 할인이잖아요.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구한다라는 의미로 요거를 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였는데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였는데 그러면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자, 2번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하는 경우 물론 연간 이자율은 R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여기서 환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n년간 이자율이 뭐라 그랬어요? n년간 이자율은 그죠? n년간 이자율은 원금분의 n년간 이자 지급액이 돼서 원금분의 연간 이자율 곱하기 n 이렇게 됐었죠, 그죠? n년간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 곱하기 n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봅시다. n 연간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 곱하기 n이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원금 곱하기 n년간 이자율이 n년간 이자 지급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원금 조금 밑에다 적어볼까? 밑에 적는 이유가 있어요. 자, 원금 곱하기
n년간 이자율은 n년간 이자 지급액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요 n년간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위에서 n년간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 곱하기 n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면 요게 일식이고 그다음에 원금 곱하기 연간 이자율 곱하기 n이 n년간 이자 지급액이다. 그죠? 이게 이식이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한다.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한다. 그러면 이자를 주는 주기가 얼마겠어요? 얼마마다 한 번씩 이자를 주겠어. n분의 1년마다 한 번씩 이자 계산을 주겠죠. 그죠? 이자를 계산을 해주겠죠. n분의 1년마다 이자 계산을 해주게 된다. 그러니까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하는 경우는 n분의 1년마다 이자를 계산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n분의 1년마다 이자를 계산을 한다. 그래서 n분의 1년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2번 이자 계산을 한다 라는 이야기는 매달 이자 계산을 한다는 거고, 매달이라는 건 뭐예요? 매달이라는 건 뭐야? 12분의 1년마다 이자 계산을 한다 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죠? 안 와닿아요? 그럼 보세요. n번 이자 계산을 하면 이게 1년이다. 그죠? 이렇게 되잖아. 양변을 m으로 나눠봐. m으로 나누면 한 번 이자 계산이 m분의 1년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 이자 계산하는 주기는 n분의 1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연간 이자율, 그러니까 n년간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 곱하기 n이었잖아. 그죠? 일식에서. 그러면 n분의 1년간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 n분의 1년간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 곱하기 n분의 1이 되고, 그죠? 되고, 그다음에 이식은 어떻게 돼요? 이식은 원금 곱하기, 지금 n 대신에 n분의 1을 집어넣는 것 뿐이야. n 대신에 n분의 1을 집어넣는 것 뿐이라고. 원금 곱하기 연간 이자율 곱하기 n분의 1은 n분의 1년간 이자 지급액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쓰면 얘를 다시 쓰면 원금 곱하기 n분의 연간 이자율이 n분의 1년간 이자 지급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기호는 똑같아요. 자,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하고 연간 이자율이 r이야. 그럴 때 은행에 원금을 MT라는 원금을 집어넣었을 때 요거에 처음 이자를 붙여주는 시점이 언제예요? n분의 1년마다 이자 계산을 하니까 t 플러스 n분의 1 시점, 그죠? t 시점에서 n분의 1년이 지난 시점. 이 시간 단위는 무조건 연이에요. 연. 그래서 모두 다 연으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n분의 1년마다 이자 계산을 해주니까 t 시점에서 처음 이자를 계산해서 붙여주는 시점은 t 시점에서 n분의 1년 지난 시점이다. 즉 t 플러스 n분의 1 시점이다. 그래서 t 플러스 n분의 1 시점에서의 원리금 합계를 mt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쓰면 이거는 원금인 mt에다가 이자가 얼마 붙어요? 원금 mt 곱하기 원금 mt 곱하기 n분의 연간 이자예요. 즉 n분의 r을 곱한 게 이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mt로 묶어내면 1 플러스 n분의 r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자는 언제 붙겠어요? 또 n분의 1년이 지나. 그래서 mt 플러스 n분의 2 시점이 됐을 때는 기존에 있던 얘가 새로운 원금이 돼서 mt 플러스 n분의 1을 원금으로 해서 거기에 이자가 붙어요. 원금 곱하기 이자 얼마? n분의 1년간 이자 지급액은 n분의 1년간 이자 지급액은 원금 곱하기 n분의 연간 이자율이잖아. 그래서 원금인 mt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n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mt 플러스 n분의 1로 묶어내면 1 플러스 n분의 r이 되고 요때 mt 플러스 n분의 r은 뭐다? mt 플러스 n분의 1은 뭐다? mt 플러스 n분의 1은 얘지. 그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m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이 되고 이게 대입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1 플러스 n분의 r로 붙게 돼서 합쳐서 쓰면 m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또 묵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묵혀서 세 번째 이자 지급을 받게 되는 시점은 t 플러스 n분의 3 시점이지, 그죠? 이때는 얘를 또 원금으로 해서 그죠? mt 플러스 n분의 2를 원금으로 해서 여기에 이자가 얼마가 붙어요? 원금 곱하기 n분의 연간 이자예요. 이렇게 이자가 붙게 된다. 여기서도 mt 플러스 n분의 2로 묶어내면 mt 플러스 n분의 2 1 플러스 n분의 r이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mt 플러스 n분의 2는 mt 플러스 n분의 2는 얘래매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잠깐만 너무 첨자를 위에다 썼어. mt 플러스 n분의 아닌가? 아, 이거 잘못 썼네. 쏘리. 자, mt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n분의 r의 제곱이 되고 요게 이제 새로 대입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요 놈을 써주면 1 플러스 n분의 r을 써주면 한꺼번에 쓰면 m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3승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규칙이 뭐예요? 그러면 m 라지 t는 어떻게 되느냐? 규칙이 뭐냐면 이자를 한번 붙여줄 때마다 t 시점과 t 플러스 n분의 1 시점 사이에 이자를 한번 붙일 때마다 여기 1 플러스 n분의 r이 한 번씩 곱해지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 1승이고 여기도 t 시점과 t 플러스 n분의 2 시점 사이에 이자를 두 번 계산했더니만 여기 제곱이 붙었죠. 그래서 두 시점 사이에 이자 계산 횟수가 지수가 된다. 여기도 보면 t 시점과 t 플러스 n분의 3 시점 사이에 이자 계산을 3번 했으니까 1 플러스 n분의 r이 3번 곱해져서 여기가 3승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mt를 원금으로 은행에 넣었을 때 라지 t 시점까지 총 이자 계산을 몇 번 하겠어요? 이자 계산 한 번 할 때마다 1 플러스 n분의 r이 곱해지는데 이자 계산을 총 몇 번 하겠어요?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하는데 총 몇 년 동안 이자 계산을 해요? 라지 t 빼기 스몰 t년 동안 매년 n번 이자 계산을 하죠. 그러면 총 이자 계산 횟수는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죠? 1년에 2번 이자 계산을 하면 2년 동안은 몇 번 이자 계산을 해요? 4번. 그럼 3년 동안은 어떻게 돼요? 6번. 왜? 1년에 2번씩 3년 동안 이자 계산을 했으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6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n번씩 해서 총 라지 t 빼기 스몰 t년 동안 이자 계산을 했으니까 이자 계산 총 횟수는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번이 되고 이자 계산을 한 번 할 때마다 1 플러스 n분의 r이 곱해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식 3이고 얘를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나눠서 좌우를 서로 바꿔주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n분의 r에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연간 이자율이 r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식 3과 식 4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m 알고 r 알고 그죠? 라지 t 빼기 스몰 t 알고 m 알고 r 알고 m 알고 라지 t 빼기 스몰 t 알고 그렇기 때문에 mt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다른 값들은 우변에 있는 거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mt로부터 m 라지 t를 구해내거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m 라지 t를 안다면 우변에 있는 값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m 라지 t로부터 m 스몰 t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현재 금액을 미래 특정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하거나 미래 금액을 현재 특정 시점의 금액으로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있다. 특히 m 라지 t에서 m 스몰 t를 구해내는 이 과정을 할인이라고 부른다.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왜 m 라지 t가 더 크냐? 그죠? m 라지 t가 더 크기 때문에 할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m 스몰 t가 원금이고 m 라지 t가 m 스몰 t가 원금이고 m 라지 t는 원리금 합계잖아. 원금에 이자를 붙인 거기 때문에 m 라지 t가 크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고 요거를 좀 더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은 r이 양수다.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자율은 양수다. 왜 이자율은 양수겠어요? 연간 이자율의 정의가 원금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인데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연간 이자율도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r도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양변에 1을 더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거를 이게 아니구나. 나눠줘야지. 그죠? 자, r을 m으로 나눠도 0보다 크다. 왜? m은 자연수지. 자연수. natural number. 요거는 자연수 집합이라는 기호예요. n자를 이렇게 굵게 그죠? 쓴 요거를 자연수의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n, set of natural number. natural number에 n자를 따가지고 자연수의 집합을 이렇게 n자 굵은 걸로 이렇게 나타내. 좀 더 정밀하게 쓰면 이렇게 인쇄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 집합의 원소이다. 그 말은 m이 자연수다라는 거고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수 셀 때 쓰는 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다. 그래서 양수로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 1 플러스 n분의 r은 1보다 크다. 요거를 거듭 제곱해줘도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거듭 제곱을 해줘도 1에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해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라지 t 빼기 스몰 t도 양수고 m도 양수죠. 그죠? 여기서
라지 t 빼기 스몰 t도 양수고 m도 양수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쓰면 1 플러스 m분의 r에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되고 얘는 1이 된다. 양변에 mt를 곱하면 mt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왜? mt도 양수거든. 화폐 금액이기 때문에 mt도 양수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뭐다? 요 삼식에 의해서 얘는 m 라지 t지. 얘는 m 라지 t라고, 그죠? 그래서 m 라지 t로 바꾸면 이게 m 라지 t고 이쪽은 m 스몰 t고, 그죠? 그래서 m 라지 t는 m 스몰 t보다 크다. 상식적으로는 mt가 원금이고 m 라지 t가 거기에 이자가 붙은 원리금 합계이기 때문에 원금보다 당연히 원리금 합계가 더 크겠죠. 그래서 m 라지 t에서 m 스몰 t를 구해내는 과정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구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할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여기 할인을 할 때 요때의 연간 이자율을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래서 할인율이나 연간 이자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연간 이자율이나 할인율이나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개념이고 뭐 똑같은 개념을 나타내는데 할인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이다. 이런 의미로 할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1년에 무한대번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해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년에 이자 계산을 무한대번 하는 경우. 무한대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하는 경우. 그죠? 이때도 연간 이자율은 R이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정의,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건데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일러 상수.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쫄지 말고. 자, 극한이 나오니까 거부감이 들겠지만 그냥 정의예요. 그리고 뭐 별로 어려운 그런 수학적인 그런 거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극한을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걸 계산을 하면 똑 떨어지는 수는 안 나오는데 뭐 2.71828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끝나지 않는 무리수가 나와요. 그 무리수를 콜론하고 이퀄 하는 거는 정의상 같다는 뜻이야. 정의상 같다. 요거는 정의상 같다. 혹은 같도록 정의하였다. 뭐 이런 의미예요. 얘를 E라고 써요. E라고 쓰고 요 E를 오일러 상수라고 부른다. 얘를 오일러 상수라고 부른다. 오일러. 독일계 수학자 오일러가 정의를 한 거예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금융 수학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1학년 때 이미 들은 학생들도 있고 안 듣고 뭐 건너뛰고 넘어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어쨌든 이자율 계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이자율 계산을 하면서 발견한 상수인데 하여튼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오일러 상수. EULER. 독일어에서는 EU를 OE라고 읽어요. 그래서 유럽도 영어에서는 EUROPE 유럽이라고 읽는데 독일어에서는 EUROPA라고 적어놔놓고 오이로파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일러. 영어권에서는 오일러를 율러라고 읽어요. 율러. 어쨌든 요거를 오일러 상수라고 부른다. 자, 요런 거를 정의를 하면 요 오일러 상수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같은 거를 정의할 수 있잖아.
지수함수 같은 걸 정의할 수 있잖아. y는 2의 x승 같은 이런 지수함수를 정의했을 때, 이 지수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 0, y 해서 이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y는 2의 x승, 그리고 이때 여기가 절편이 1이야. 절편이 1인 이렇게 생긴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림이 그려진다. 고등학교 때 이미 지수함수를 여러분은 배웠어, 그죠? y는 a의 x승 뭐 이런 거에서 a는 양 양수긴 한데 a는 양수긴 한데 a의 x승일 때 a가 1보다 큰 경우에 저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e는 요 오일러 상수 e는 2.71828 어쩌고 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a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의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을 하면 유추할 수가 있게 된다. 어쨌든 저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자,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1년에 이자 계산을 무한대번 하는 경우, 1년에 이자 계산을 무한대번 하는 경우에 화폐 시간 가치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볼 텐데, 수학에서는 항상 뭐가 무한대가 들어가고 이럴 때는 그게 유한하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유한하다는 그 값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1년에 n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공식을 써요. 1년에 n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m 라지 t는 아까 요 식3, 그죠? 식3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적어놔. 요걸 그대로 적어서 mt 곱하기 1 플러스 m분의 r에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적어놔 놓고, 요거는 이제 1년에 n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에 화폐 시간 가치 공식인데, 여기에 극한을 취해서 m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1년에 무한번 이자 계산할 때의 공식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뭐 복잡하게 막 설명을 많이 하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리미트 밑에 있는 요 변수 있잖아요. 극한 리미트 밑에 있는 요 변수 이외에는 전부 다 극한 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다. 리미트 밑에 있는 요 문자 변수 요 이외에는 전부 다 극한 기호 리미트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게 이 극한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들을 극한 밖으로 빼내 보면 제일 먼저 MT는 요 스몰 m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MT 밖으로 빼내고,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m분의 r에 m승까지는 m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밖으로 빼낼 방법이 없고,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은 밖으로 빼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성질이 첫째, a의 xy는 a의 x승의 y승이다. 이런 거 지수 법칙 배웠죠, 그죠? a의 xy승은 a의 x의 y승이다. 요거를 사용을 한 거야. 그래서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m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돼 있는 거를 m승하고 그거에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쓴 거예요. xy라고 돼 있는 거를 x승하고 y승 이렇게 나눠서 적은 것처럼 이렇게 적은 요 성질이 하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렇게 써놓고 나서 요거를 오일러 상수의 정의처럼 요러한 형태로 만들고 싶어. 만들어서 지금부터는 형태를 좀 변형을 할 텐데, mt 그대로 있고, 자 여기 오일러 상수에 보면 오일러 상수의 정의에서는 여기에 분자가 1이지. 그래서 여기도 분자가 1인 형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렇게 쓸 거야. 1 플러스 r분의 m분의 1 요렇게 적을 거야. 1 플러스 r분의 m분의 1. 이게 뭐냐면 자, m분의 1을, 그죠? m분의 r을 역수로
만들 때 역수로 만들 때 첫 번째 방법은 역수로 만드는 방법은 분수를 뒤집는 것도 역수를 만드는 거죠. 그죠? 역수를 만드는데 여기서 또 역수를 만들 때는 분수를 뒤집는 게 아니라 얘를 분모에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r분의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역수의 역수니까 원래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n분의 r은 결국 r분의 n분의 1하고 같다. 그죠? 역수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뒤집는 거지. 분수의 경우에 뒤집는 거고 다른 하나는 분모에 집어넣는 거지. 그죠? 그래서 a의 역수, a의 마이너스 1승, 그죠? a의 역수는 a분의 1이잖아. a의 역수는 a분의 1이라고. 그래서 얘를 원래 수를 분모에 집어넣는 것도 역수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죠? 또 다르게 보면 a는 뭐야? a 나누기 1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a 나누기 1의 역수는 a분의 1이다. 그죠? 분모 분자를 뒤집는 걸로도 볼 수가 있다. 그죠?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분모 분자를 1분의 a를 a분의 1로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역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요 앞에 식의 형태로 보면 요 원래수를 분모에 집어넣는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이야. 그래서 역수를 만들 때 처음에는 뒤집고 그 다음에는 분모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역수의 역수니까 원래의 수가 된다. 역수의 역수니까. 그죠? 여러분이 물건을 갖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데 그 모래시계를 한 번 뒤집었다가 또 한 번 뒤집어봐. 거꾸로 뒤집었다가 또 거꾸로 뒤집으면 원래 상태가 되죠. 한 번 뒤집었다가 또 뒤집으면 원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역수의 역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요 n분의 r은 r분의 n분의 1이고 요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얘랑 비슷해졌지. 그죠? 여기가 1이 들어갔잖아. 여기가 1이 들어갔잖아. 그죠? 여기가 1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지수에 있는 요 m 부분도 얘랑 같은 형태로 나타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m을 r로 나눠서 r분의 m이 나타나도록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한다? r을 한다. 그러면 요 r과 요 r이 서로 상쇄가 되겠죠.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r분의 m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죠? r분의 m 곱하기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극한도 m이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을 r분의 m이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적을 수가 있다. m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를 r분의 m이 무한대로 간다는 형태로 바꿔서 적을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써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m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독립변수가 m이고 종속변수가 y이고 여기가 원점이고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함수가 뭐냐면 y는 r분의 m이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를 변형을 하면 y는 r분의 1 곱하기 m인데 r은 양수라 그랬지. r은 연간 이제열이기 때문에 양수고 따라서 r분의 1도 양수다. 그죠? 얘도 양수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고 절편은 없는 거고, 그죠?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그런 직선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러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얘가 y는 r분의 m이라고. 요때 m이 무한대로 가면 거기에 대응하는 y 값도 무한대로 가죠. 그죠? m이 무한대로 가니까 y 값, 즉 r분의 m도 무한대로 가더라. 반대로
y가 무한대로 갈 때, 즉 m분의 1이 무한대로 가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m도 무한대로 가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m이 무한대로 가면 거기에 대응한 함수값인 r분의 m도 무한대로 가고 r분의 m이 무한대로 가면 거기에 대응하는 독립변수값인 m도 무한대로 가더라. 그래서 요 m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과 r분의 m이 무한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동치다.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를 m분의 r이 무한대로 간다는 형태로 바꿔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요 r이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을 밖으로 뺄 거야.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그죠? 얘에 의해서. 지수를 밖으로 하나 뺄 거예요. 빼서 적어 보면 리미트 r분의 m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분의 m분의 1에 r분의 m승 해서 밖으로 뺀 것끼리 두 개가 곱해지죠. 이렇게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r분의 m을 전부 n으로 치환을 해보면 얘를 전부 다 n으로 치환을 해보면 letting 뭐뭐라 할 때 let 뭐뭐라 하자 이런 뜻이죠. let me be your friend. 내가 네 친구가 돼줄게. 내가 네 친구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let x be 1. x가 1이라고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치환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letting n equals m over r. n이 r분의 m이라 할 때 ing가 붙었으니까 이 분사구문이 되나? 분사구문. 문법 용어로 없죠. r분의 m이 n이라 할 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근데 요게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게 요거지. 오일러 상수의 정의.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요거를 뭘로 나타낸다? 2로 나타낸다. 정의상 2로 나타낸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요게 2인 거지. 2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 mt 곱하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양변을 얘로 나누고 좌우변을 서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식 5, 그죠? 양변을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나누고 서로 좌우를 서로 바꿔주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거는 뭘로 바꿀 수가 있다? m 라지 t 곱하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볼 수 있지. 왜? 요거 때문에 그죠? 얘 때문에 그죠?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다.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죠? 그래서 얘도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분의 1이기 때문에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얘는 한마디로 어떻게 쓸 수 있다? 지수 두 개를 합쳐서 2의 마이너스 r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거는 얘 때문이지. 얘 때문이죠. 그죠? 지수가 따로 돼 있을 때 그거를 하나로 곱해서 적을 수가 있다. 그죠?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수의 지수승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두 개 곱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m 스몰 t는 m 라지 t 2의 마이너스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요게 식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5와 식 6을 알고 있으면
1년의 이자 계산을 무한번 한다는 사실과 연간 이자율이 R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요 5식과 6식을 이용을 해서 그럼 R 다 아는 거죠. 1년에 무한번 이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 두 공식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중에서 R을 알고 있고 라지 t 빼기 스몰 t 지금부터 미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점까지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있지. 알 수 있기 때문에 mt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변에 있는 값을 다 아는 거지. 그래서 m 라지 t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금액이 미래 특정 시점 라지 t 시점에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연간 이자율을 알고 있고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요 식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라지 t 빼기 스몰 t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m 라지 t만 알게 되면 m 스몰 t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미래 특정 시점의 금액이 현재 가치로 현재 금액으로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특히 m 라지 t에서 m 스몰 t를 구해내는 이 과정을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하고 이때 요 연간 이자율을 할인에 사용되는 이자율이다. 그래서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부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 라지 t가 m 스몰 t보다 크죠. 왜? m 스몰 t가 원금이고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원리금 합계를 구한 게 m 라지 t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m 라지 t가 m 스몰 t보다 크다. 그거를 좀 더 엄밀하게 보여주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R이 양수다. 그죠? R이 양수다.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R이 양수다. 이자율은 양수다. 왜? 연간 이자율은 여기 아까 했듯이 연간 이자율은 원금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인데 원금도 연간 이자 지급액도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R은 연간 이자율 R은 양수다. 양수고 그 다음에 라지 t 빼기 스몰 t도 양수지. 그래서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또를 양변에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왜? 라지 t 빼기 스몰 t가 양수다.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설정을 한 거잖아. 그죠?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여기 있지, 여기. 요 부분. 스몰 t 시점이 현재 시점이고 라지 t 시점이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라지 t 시점이 더 크단 말이야. 그죠? 지금이 2023년인데 2024년이 미래잖아. 그러면 2024가 2023보다 크잖아. 2024 빼기 2023 하면은 양수지. 그죠? 2030년도 미래잖아. 그러면 2024년에서 내가 현재를 2023이라 그랬나요? 2024년 현재 2030년까지 2030년에서 2024를 빼면 6이잖아. 양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라지 t는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인 스몰 t보다 값이 크다. 그래서 라지 t에서 스몰 t를 빼면 양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라지 t 빼기 스몰 t는 양수다. 그래서 양수를 부등식의 양변에 곱해도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양수기 때문에 2의 x승이라는 여기서 그죠? x값이 0보다 크면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은 예쁘게 해보자. 그죠?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죠? x값이 양수면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은 1보다 크더라. 그래서 요게 양수기 때문에 요게 지수를 취한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더라. 왜? 얘가 양수니까 2의 양수성. 그죠? 2의 어떤 양수성은 값이 1보다 크더라. 그죠? 1보다 크더라.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얘를 양변에 m 스몰 t를 곱하면 m 스몰 t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은 MT 이렇게 되죠.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MT도 양수니까 화폐 금액이니까 그죠? 근데 요때 얘가 뭐다? MT 곱하기 2의 R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얘가 뭐다? 오식에 의해서 M 라지 t더라. 그죠? 그래서 얘가 M 라지 t가 M 스몰 t보다 크더라.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는 원금에 이자를 붙인 게 원금 MT에 이자를 붙인 게 M 라지 t이기 때문에 M 라지 t가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따라서 아이고 노란색 따라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구해내는 과정 요거를 할인이라고 하는 거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구해내는 요 과정,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구해내는 식 6과 같은 이러한 과정을 할인이라고 그런다. 자, 요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그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